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우선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부터 뭐 시장이 정각 후약이라고도 말하기 어렵게 시장이 약보합 출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전에 하락을 하고 더 이상 추가 상승 없이 장 막판까지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뭐 매도를 불러 일으키는 모습이 연속이 좀 되었던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 국채 선물이 미국 시장에서 1.55%까지 상승을 보이는 통에 국내에 일단 성장주라고 부각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IT 등등이 오늘 큰 타격을 받았던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양 지수의 차트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일정 부분 돌려줄 수 있고 이렇게 큰 낙폭을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장중에 미국 선물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증시 그리고 여타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낙폭이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이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 플러스 금융투자의 공격적인 매도가 더해지면서 특히 코스닥에 오늘 매도가 굉장히 많았죠. 양 주체에서 4,500억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은 장 중에는 뭐 대외적인 악재가 추가적으로 생긴 건 아닌데, 일단 미국의 이 부채 한도 유예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일단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된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크게 빠진 거는 헝다 전기차에 약간 엮여 있는 부분이 일단은 장 후반에 좀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헝다 자동차의 임금 체불과 뭐 등등 이슈까지는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에 대금에 대한 부분도 미납했다, 체불됐다, 그러니까 체납됐다라는 이슈가 조금 2차 전지 섹터에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크게 밀려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악재성 요인으로 2차 전지를 좀 밀었고요. 더군다나 밤사이 그리고 최근 3거래일 정도죠.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한 데에 따라서 1.55%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성장 섹터로 엮여져 있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섹터가 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시가총액 비중이 최근 2차 전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런 2차 전지가 무너지다 보니까 일단 시장의 충격이 더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코스닥 중소형주는 그냥 밀려 내려와 버린 거죠. 같이 동반해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참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 단기 매매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몰리는 굉장히 비싸고 높아 있는 종목군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종목군들의 대응이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피의 우량주라고 하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더 이상 예전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수급이 꼬여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섹터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일반 중소형주들도 시세의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이 굉장히 좋았던 남북 경협 섹터에 비록 아단티와 신원 일부 종목은 그나마 살았었는데, 나머지 후발 종목군들은 굉장히 오늘 좀 큰 피해를 받은 게 또 남북 경협주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조금 더 밀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더 밀렸더라면 남북경험주를 시가부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고, 특히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 위주로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저가 매수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굉장히 좀 변덕스럽고요.
좀 버겁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더군다나 오늘 장중에는 일단 국내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해외 증시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었는데 장중 한때 상해 증시, 항생 등등 니케이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은 가운데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아무래도 이 부채 한도 관련 부분이 오후장에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부분이 내일 국내 시장에 약간은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겠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 큰 틀에서 이 삼각 수렴을 한 구간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좀 이탈한 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렇게 있던 직전 고점 그리고 돌파를 했던 이런 자리들까지 일단 내일 밀려서 내려올 것 같은데 내일은 일단은 개파락 이후에 얼마만큼 시장에 이 수급이 빨리 돌아오면서 회복을 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내일 당장은 이 헝다의 이 이자 지급 이슈가 장 막판까지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헝다의 이슈는 단기적으로 내일 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가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틀 안에 시장이 진정이 좀 되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이런 구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꼬여있는 수급의 상태를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말이지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강 후약 오전장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코스닥의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이 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주봉상 이번 주에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전체적인 캔들의 흐름이 헤드앤숄더의 흐름 속에서 갭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시장이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되고 밑에 있는 이런 직전 저점 999포인트 99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주는 게 저는 제일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우량 종목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 친환경으로 엮여있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일단은 굉장히 좀 버거운 모습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소 좀 무겁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은 시장 예견된 악재들의 연속이 되고 있죠. 예견된 악재들의 연속 속에 중국의 최근에 있는 전력난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눌렀는데요. 이런 부분이 빠르게 해소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오늘 되게 시장을 보면서 버거웠어요. 되게 버거운 시장이었고 급등 나가는 종목군들도 많지만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에서만 개인적으로도 매매를 했던 그런 어려운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장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피로감에 의해서 밀렸을 수도 있는데 좀 복합적이에요. 헝다 자동차 전기차의 이 대금 지급 미납 이슈가 어느 회사에 어떻게 엮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일단은 이게 이제 2차전지의 하락을 야기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간밤에 국제 유가
그리고 이 LNG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좀 추세가 좋았던 한국가스공사가 장중 한때 15%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고요. 뭐 GSE, 대성에너지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군들 단기적으로나마 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천연가스라든지 원자재, 즉 유가와 천연가스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이 친환경 섹터에 대한 또 필요성,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친환경으로 만드는 이 에너지의 가격 메리트가 작용을 하면서 CS 윈드나 태양광, OCI 그리고 하나 솔루션 등까지 해서 친환경 섹터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전력 비용 등 이슈로 인한 소형원전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전 섹터도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계속 시장에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원전 관련 섹터도 지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방송에서 그랬었죠. 이제 슬슬 금융주를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주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이리저리 이슈를 만들면서 후발주자들이 좀 난립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좀 난립하던 모습이었고, 장 막판에는 원격 의료 관련된 삼성의 하만을 이용한 추진, 그리고 경기도 재택치료사 관리 시군 확대 추진 속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종목군들 2차 전지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 가장 대장이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인데 일단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일단 조정이라 조정의 깊이를 어디까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LNF 그 다음 주자였죠. LNF도 시간에 좀 빠지는데 이런 종목군들 일단은 갭 메우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다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엄청 강했던 후성이 오늘 추가적으로 갭을 들지 못하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시작하면서 아예 쉬지 않고 밀려버렸어요. 보면은 쉬지 않고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밀렸죠. 세로닉스도 상한가 이후에 강했다가 아예 뭐 쉬지 않고 그냥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버렸고요. 그리고 전일 강했던 상신 EDP 또 신고가 영역에서 시간 외에 갭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갭을 들고 굉장히 좀 강하게 밀렸습니다.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으로 다 밀렸다면 내일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TSI가 장 새벽이죠. 새벽에 좋은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정도 뭐 테슬라나 리비안의 공급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면 원래 같으면은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재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으로 좀 많이 밀려난 점이 좀 아쉽고요. 그 밖에 이제 보면은 OCI가 친환경 섹터에서는 신고가를 좀 들었죠. OCI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매우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 조정을 받는다면 OCI는 꼭 다시 체크를 하고 충분히 매수 구간을 주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OCI 좀 계속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력난 이슈로 인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시가의 갭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오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회원님들하고는 이원을 시가의 부분에서 좀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시가부터 강하게 올라가지 못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좀 매도를 했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좀 매매를 안 한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가스랑 한국가스공사 두 개를 했었는데 서울가스가 신고가 영역에서 갭이 들었죠. 그래서 시가에 그냥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서 좀 매도를 분할로 걸었는데 VI 한호가 전에 건다라는 게 VI에다가 매도를 걸어놔서 너무나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제대로 좀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에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갔었고, 오늘 보면 대성에너지가 GSE가 이 경상남도 쪽에 가스 관련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죠.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고작 800억짜리의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한 차례 정도만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뭔가 한 차례 정도 시세 더 나오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2등주로는 대성 에너지가 2등주로 좀 올라왔죠. 원래 이 구간에서는 사실 이 에너지로 간 게 아니라 홍준표 관련주로 좀 올라왔었어요. 근데 오늘 시장 보면은 경남 스틸이 굉장히 장 막판까지 강하게 올라오면서 홍준표 관련주 중에 대장자를 차지하며 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대성에너지에도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종목 안에서만 좀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대성에너지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었고, 물론 상한가에 가져가지는 못했는데 상한가에 들어가다가 풀려 버렸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좀 하차를 했는데, 장중에 SH에너지는 손절을 좀 했어요. 똑같이 들어가서 손절을, 이거는 조금 여기서 물량을 일정 부분 해서 손실을 축소하려고 들어갔다가 다 안 팔려가지고 나머지는 했고, 그만큼 시장의 대장주가 자주 바뀌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하나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주가 하나 상장을 했는데, 무슨 바이오스라? 프롬바이오. 프롬바이오가 상장을 했는데, 원래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굉장히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시초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에서 바로 폭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가에서 쭉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다시 이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면은 더 큰 하락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도 제가 자주 했던 부분이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요. 보면은 이 시가를 올려 세우고, 이 자리가 시가겠죠. 이 자리가 시가고 눌렸다가 저가를 올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일단은 좀 들어가서 분할로 매도를 좀 했었고, 이 자리는 사실은 이 구간에서 너무나 순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고 있다가 그냥 시장가 매수이기 때문에 뭐 회원님들한테 매매 의견을 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잘 보고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죠. 이 자리는 같이 했는데 말 그대로 이 돌파를 해준 이 갭 구간이 있죠. 이 갭 구간, 그리고 이 윗꼬리 구간의 아랫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 오늘 거래 대금이 5,7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 대금으로 보면 넘버 3 종목이었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도 어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종목을 좀 길게 보면은 이 시가입니다. 결국은 이 종목도 이 시가 구간을 올렸다가 밀렸는데 회복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면 당연히 홀딩하고 끌고 가야 되겠지만, 이 구간을 깨는 시그널이 보인다, 이거는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는 패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일단 중국의 전력난 이슈 그리고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부분이 일단 시장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가 아까까지만 해도 5% 플러스였는데 거의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되면 내일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내일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 관련해서 휴캠스 언급을 드렸죠. 휴캠스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쉬지 않고. 그러면 휴캠스도 보유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속 홀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 국제 유가라든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지금 급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며칠은 이 원자재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오징어 관련주 많이 밀렸죠. 오징어 섹터가 버키 스튜디오 오징어 섹터가 많이 밀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렸고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작용을 해줄지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보는 거는 좀 뒤로 해야 될 것 같고 경협주를 한번 볼게요. 신원 괜찮죠. 아직까지 괜찮은데 흔히 말해서 쌍별 구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쌍별 구간이 생기면은 다시 이게 쭉 내려와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공략에도 좀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아난티가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이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눌리면 매매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종목분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외로 한국 항공우주 섹터를 좀 돌아보면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 있죠. 모멘텀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때 밀렸을 때 이쪽 섹터 기다려서 매수 기회로 저는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변동성이 커요. 이 종목은. 그리고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인스코비 어제 잠시 리뷰를 했었는데 인스코비는 좀 끌고 가다가 오늘 시장만 좋았으면 오늘도 매매를 좀 이어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종목이. 그래서 분할 매도를 했는데 조금 남았네요. 조금 남은 거 그냥 일단은 보면서 상황 보고 만약에 밀어버릴 것 같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 영향이라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꼭 보면은 이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며칠 있다가 그 매수 물량이 쭈르륵 나오는 패턴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의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장중에 프로그램 수급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게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고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어려운 장 있으면 또 행복한 시장이 오겠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